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들의 든든한 육아 동지 믿음맘입니다. 아기를 겨우겨우 안아서 재우고 와 이제 좀 눕혀볼까? 침대에 살며시 내려놓는 그 순간 마치 등에 센서라도 달린 것처럼 아기가 화들짝 놀라며 양팔을 허공으로 번쩍 들고 으앙하고 깨버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건 속삭이입니다. 속삭이는 왜 하는 걸까요? 주변에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죠. 엄마 뱃속처럼 좁고 꽉 찬 느낌을 줘야 아기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하니까요. 모로 반사를 막아줘서요. 남들이 다 하니깐요. 조리원에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 아기 언제까지 이렇게 꽁꽁 싸매둬야 할까? 아기가 답답해하는 것 같은데 풀어도 괜찮을까? 속삭이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모로 반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속삭이를 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모로 반사를 이해하면 우리 아기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명확한 답이 보이거든요. 오늘 영상은 꽤 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의 두뇌 발달과 신체 발달이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라디오처럼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이 영상 하나면 모로 반사와 속삭이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완벽하게 해결되실 겁니다. 자, 그럼 믿음만과 함께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까요? 모로 반사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우리 아기들이 본능적으로 하는 반사 행동에 대해 짚고 넘어갈게요. 이 반사를 통해 뇌와 신체적 발달이 쑥쑥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존 반사와 원시 반사가 있습니다. 생존 반사는 말 그대로 신생아가 이 낯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반사 행동입니다. 유해한 외부 자극에 대한 방어 및 보호 기능과 유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고 숨쉬는 것을 충족시키는 기능을 하죠. 예를 들어 뱃속에 있을 때 엄마로부터 탯줄로 산소를 받고 호흡하는 대신 세상에 나오자마자 폐로 숨을 쉬는 호흡하기, 강한 비지나 물체가 다가오면 스스로 눈을 질끈 감는 눈 깜빡이기 같은 것들이 생존 반사에 속합니다. 반대로 원시 반사는 앞서 말한 생존 반사처럼 당장 아기가 밥을 먹고 숨을 쉬는 생존 자체와는 직접적인 큰 관계가 없습니다. 대신 이건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 인류가 혹독한 자연 환경 속에서 진화해온 과정이 뇌에 새겨진 이른바 진화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젖을 찾는 근원 반사가 있어요. 아기의 볼이나 입 주변을 손가락으로 톡톡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눈도 제대로 못 뜨면서 아기가 입을 아벌리며 자극이 온 방향으로 고개를 휙휙 돌립니다. 맘마를 찾으려는 본능이죠. 두 번째는 빨기 반사입니다. 입술의 젖병이나 엄마젖, 심지어 허공에 댄 작이 손가락이라도 닿기만 하면 아주 강한 힘으로 쪽쪽쪽 빠는 행동이에요. 세 번째는 입에 모유, 분유 또는 음식이 닿으면 꿀꺽 삼키는 연화 반사입니다. 생존 반사를 통해 우리 아기들이 영양분을 섭취하고 살이 포동포동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인체의 신비가 대단하죠. 자,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아주 깊게 파고들 원시 반사입니다. 원시 반사는 보통 신생아기를 지나서 생후 수개월 이내에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평생 가지 않아요. 왜 사라질까요? 쓸모가 없어져서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아기의 뇌, 특히 고도의 정신 활동을 담당하는 대뇌피질이 폭풍 발달함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던 아기의 반사 행동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반사적인 행동이 아기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자발적이고 의식적인 행동으로 완벽하게 대체되는 것이죠. 이러한 원시 반사에는 정말 귀엽고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아기 겨드랑이를 안아들고 발바닥을 바닥에 살짝 닿게 해보세요. 그럼 아기가 마치 진짜 걷는 것처럼 두 다리를 번갈아 가며 헛발질을 합니다. 이걸 걸음마 반사라고 해요. 그리고 아기 손바닥에 엄마 손가락을 대면 아기가 자기 몸무게를 지탱할 정도로 손가락을 꽉 쥐죠. 이걸 파악 반사 혹은 쥐기 반사라고 부릅니다. 또 아기 발바닥을 발뒤꿈치부터 발가락 쪽으로 간지럽히듯 쓱 끌고 올리면 발가락을 부채처럼 쫙 폈다가 오므리는 바빈스키 반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주인공이죠. 오늘 우리가 아주 집요하게 알아봐야 할 반사, 바로 모로 반사가 있습니다. 이 모로 반사라는 용어는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시간을 100년도 더 전인 19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독일계 소아과 의사인 에른스트 모로에 의해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당시 의학계 분위기는 신생아를 그저 몸집이 작은 성인 정도로 취급하는 경향이 컸어요. 특별한 대우를 받지 못했죠. 하지만 이 에른스트 모로 의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니다. 신생아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라
아기들만의 완전히 고유하고 독립적인 발달 단계를 가진 특별한 존재로 바라보아야 한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셨던 아주 멋진 선구자셨죠. 진료실에서 신생아들을 진찰하던 중 갑작스러운 자극이 주어졌을 때 아기들이 하나같이 일정한 반응 패턴으로 팔을 벌리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발견한 이후 그의 이름을 따서 모로반사 용어가 탄생했죠. 아기가 누워있는데 갑자기 쾅 하는 큰 소리를 듣고 앉는 자세, 안겨있다가 침대에 눕혀질 때 마치 밑으로 훅 떨어질 것 같은 낙하감을 느낄 때 자동적으로 팔과 다리를 쫙 펴는 행동을 말합니다. 자면서 만세 하는 그 모습 다들 눈에 선하시죠? 자, 그렇다면 모로반사를 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우리 아기가 겁이 많아서? 너무 예민해서? 산만해서? 모두 아닙니다. 모로반사는 우리 아기의 대뇌피질의 조절 기능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뇌신경학적 현상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아주 쉽게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의 뇌에서 대뇌피질은 가장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부위예요. 위치에 따라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측두엽으로 나뉘는데 이곳에서 우리가 보고 듣는 감각, 몸을 움직이는 운동, 그리고 기억, 집중, 판단, 사고, 언어, 각성 및 의식 등의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다루는 역할을 합니다. 즉 고도의 정신활동이 이루어지는 메인 컨트롤 타워인 셈이죠. 그런데 신생아들은 메인 컨트롤 타워가 아직 공사 중입니다. 신경망이 덜 연결되어서 외부 자극을 스스로 이성적으로 걸러내고 조절하는 능력이 턱없이 부족해요. 어른인 우리는 길을 걷다 뒤에서 빵 하고 경적이 울리면 깜짝 놀라긴 하지만 대뇌피질이 그냥 자동차 소리네 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몸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걸 막아줍니다.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거죠. 하지만 신생아들은 이 브레이크가 아직 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불이 켜지는 빛, 방문이 닫히는 소리, 내 몸이 기우는 자신의 자세 변화 등 주위에서 자극을 받았을 때 뇌가 이건 안전해라고 걸러주지를 못합니다. 결국 아기의 의사나 기분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주 원초적인 척수신경을 타고 비상사태 경보를 왱왱 울리며 전신으로 튀어나오는 원시반사가 바로 모로반사입니다. 그래서 신생아가 평화롭게 자다가도 갑자기 몸을 파르르 움찔하거나 만세를 하듯이 두 손을 번쩍 드는 행동을 하는 것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관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아기들은 자다가 자기가 낀 방귀 소리나 온도가 갑작스럽게 변할 때 자기가 허우적거린 팔 움직임에 자기가 놀라서 모로반사를 하기도 해요. 너무 귀여운데 진짜 짠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예민한 도난 경보기 같은 원시 반사는 아기가 매일매일 성장하고 뇌의 조절 기능이 튼튼하게 발달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스스로 브레이크 밟는 법을 터득하며 스르륵 사라지게 된답니다. 다음으로 모로반사가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보듯 이야기해 볼게요. 모로반사는 주로 갑작스러운 소리, 움직임, 자는 곳이 바뀌는 자세 변화와 같은 자극에 의해 유발됩니다. 이 전형적인 모로반사를 가만히 관찰해보면 아주 짧은 찰나지만 명확하게 두 단계의 리듬으로 나타납니다. 1단계는 확장입니다. 자극을 딱 받은 순간 아기가 숨을 헉 들이마시며 양팔을 몸 양옆으로 아주 크게 벌립니다. 손가락들도 부채를 쫙 펴듯이 펴고 손바닥을 활짝 열죠. 이어지는 2단계는 수축입니다. 쫙 벌렸던 팔을 다시 자기 몸쪽으로 모으면서 마치 누군가를 와락 안아오려는 듯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기는 허공에 떨어지는 듯한 엄청난 불안감과 공포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잔뜩 찡그림의 세상 무너진 것처럼 의앙하고 울음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게 낮에 눈 뜨고 놀 때 일어나면 아이고 놀랐어? 하고 다독여주면 그만인데 정말 피말리는 순간은 자고 있을 때 일어날 때죠. 아기가 얕은 잠을 잘 때 모로반사가 일어나면 자기 팔이 휙 올라가는 감각에 깜짝 놀라 깊은 잠에 들지 못하고 깨버립니다. 한번 깨서 울기 시작하면 다시 재우느라 엄마 아빠가 밤새 잠을 설치고 신경이 예민해지다가 좀비가 되는 일이 너무나 많죠. 그럼 아기가 모로반사로 인해 잠에서 깨어 자지러지게 울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당황해서 번쩍 들어 올리지 마세요. 놀란 아기가 다시 여긴 안전하구나 안심할 수 있도록 아기의 벌어진 팔과 다리를 모아서 엄마 아빠의 몸에 밀착시켜 안아주세요. 그리고 쉬 괜찮아. 엄마 또는 아빠가 여기 있어 하면서 가슴과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빠른 진정 효과를 냅니다. 엄마나 아빠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 금방 평온함을 찾거든요. 또 수면 환경을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인은 크게 못 느끼는 설거지 소리, 발소리, 틈새빛 등 아기에게 과도한 자극이 될 만한 요소가 없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온도 변화에 주의하세요. 아기가 자는 방의 온도가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기저귀 간다고 기저귀를 뗄 때 느껴지는 급격한 온도 변화도 모로 반사를 일으키는 아주 강력한 방아쇠가 된답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간절한 질문. 모로 반사는 도대체 언제까지 할까요? 모로 반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생후 0개월에서 3개월 사이, 태어난 직후 100일 무렵까지 가장 빈번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아기가 쑥쑥 자라 생후 4개월 이후부터 몸통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강도와 횟수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생후 5에서 6개월쯤 아기가 뒤집기를 할 무렵이 되면 모로 반사는 완전히 소실되어서 졸업하게 됩니다. 물론 모로 반사의 강도나 사라지는 시기 횟수는 아기마다 발달 속도에 따라 개인차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 아기의 중추신경계가 아주 정상적으로 성숙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일 신생아인데 모로 반사 반응이 아주 약하거나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면, 혹은 6개월이 훌쩍 지났는데도 허우적대는 모로 반사가 강하게 남아있다면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으니 이때는 지체 없이 꼭 소아과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로 반사에 대해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모로 반사하면 빠질 수 없는 주제인 속삭이에 대해 이야기해볼 차례입니다. 출산하고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스스로 체온 조절을 할 수 없는 아기를 위해 겉싸개와 속싸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집에서도 아기가 울면 이 속싸개를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꽁꽁 싸매고 계속하는 것이 과연 우리 아기에게 마냥 좋을까요? 정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까지의 내용이 우리 부모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한 번이 밤새 영상을 제작하는 저 믿음맘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먼저 속싸개를 왜 그렇게 열광하며 쓰는지 장점부터 시원하게 인정하고 갈게요. 우리 아기는 엄마 뱃속이라는 따뜻하고 편하고 완벽한 자취방에서 장장 10달을 웅크린 채 아늑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뿅 하고 태어나 넓은 바깥 세상에 나오게 되면 허공에 둥둥 뜬 것 같아 이 엄청난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고 쉽게 울어버리는 모로 반사를 수시로 보이게 되죠. 이럴 때 부드러운 천으로 속싸개를 싸두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는 마치 좁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처럼 몸 전체에 적당한 압박감을 느끼며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하고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깨어있을 때도 덜 보채게 되고요. 무엇보다 잘 놀라는 신생아가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팔을 허우적거리는 자신의 움직임 때문에 잠을 깨버리는 거리 속싸개가 훌륭하게 막아줍니다. 잠도 더 푹 잘 잘 수 있어서 너무 편하죠. 아이를 울리지 않고 쉽게 키우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돼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이 있다면 반드시 치명적인 단점 또한 있겠죠?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속싸개의 무서운 단점을 파헤쳐 볼게요. 단점 첫 번째, 신체적 발달의 저해입니다. 속싸개로 온몸을 꽁꽁 싸두면 아기는 온몸의 근육을 자기 마음대로 자발적으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기들은 눈 뜨고 노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손가락, 발가락을 꼼지락거리고 팔다리를 휘저으며 세상을 탐색할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그게 원천 차단되죠. 특히 아기의 뼈와 관절은 스스로 계속 움직이고 마찰하면서 튼튼하게 발달되는 것인데 싸두기만 하면 관절을 못 움직여서 대근육과 소근육 발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싸두면 절대 안 됩니다. 단점 두 번째, 고관절 탈구의 위험성 증가입니다. 다리까지 싸두는 경우 고관절 발달이 문제가 생겨서 고관절 탈구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단점 세 번째, 하루 종일 하면 아이가 깨어야 할 때도 깨는 것을 줄여서 영아돌 연사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통잠 자서 좋다면서요? 하시겠지만 하루 종일 묶어두면 아기가 너무 위험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집니다. 수면 중에 이불이 코를 덮거나 숨쉬기 힘든 위험 상황이 오면 아기는 뇌에서 경보를 울려 본능적으로 아이가 깨어나서 방어해야 합니다. 그런데 속삭이는 이 깨는 각성 능력을 현저히 줄여버려서 안타까운 영아돌 연사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점 네 번째, 태열이 솟구치는 단점입니다. 신생아는 성인보다 체온이 높아요. 그런데 실내도 따뜻한데 두꺼운 속삭이를 빈틈없이 감싸 놓으면 열 배출이 안 돼서
뽀송해야 할 아기 얼굴과 가슴의 붉은 태열과 땀띠가 무섭게 돋아나는 원인이 됩니다. 단점들을 쫙 듣고 나니 당장 속사계를 다 풀어버려야 하나 고민되시죠? 다음은 속사계를 과감히 풀었을 때 우리 아기에게 어떤 발달적인 기적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아이가 낮잠을 자고 일어나 눈을 뜨고 기분 좋게 놀 때는 무조건 속사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기의 손과 발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놀게 해주세요. 그럼 속사계를 딱 풀자마자 아기는 아마 물 만난 고기처럼 손과 발을 엄청나게 바둥바둥 쉴 새 없이 움직일 겁니다. 우리 애가 어디 불편한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아기의 뇌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발달적 현상입니다. 아직은 아기의 뇌에서 내리는 명령과 팔다리 근육이 인터넷망처럼 쫙 연결이 안 돼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휘저은 팔의 움직임에 스스로 놀라는 듯한 모로 반사도 하루에 수십 번씩 할 겁니다. 이때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기가 손과 발을 마구 흔들다가 화들짝 놀라서 앵하고 우는 걸 보면 너무 안쓰러워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자꾸 다시 감싸 보호해주고 싶어지죠. 게다가 처음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가 작은 움직임에 깜짝 놀래서 순간적으로 손이 훅 올라가 자기 얼굴을 긁게 됩니다. 볼이나 눈두덩이에 상처를 본 부모 입장에선 너무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결국 참지 못하고 손사계를 씌우거나 다시 속사계로 묶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들, 아이의 뇌와 신체적 발달을 위해 피말리는 과정을 꼭 참고 이겨내셔야 합니다. 아이에게 마음껏 허공에 손과 발을 휘젓고 움직이게 하세요. 아이 얼굴에 상처가 나는 그 가슴 아픈 과정조차도 아이의 뇌가 폭풍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위대한 학습의 시간입니다. 아이가 버둥거리면서 자기 뺨을 긁고 아파서 우는 이 시행착오가 며칠 동안 수십 번 반복되다 보면 아기의 머릿속에서는 어마어마한 데이터 처리가 일어납니다. 아기가 속으로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아, 이 정도 거리에서는 내가 아플 수 있구나. 이 정도 거리는 내가 안 아프네? 이게 내 손인가 보다. 밑에서 뻥뻥 차는 저건 내 발이구나. 여러분 보이시나요? 아기는 얼굴에 상처를 내가며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체를 의식하고 위치를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시각, 피부로 느끼는 촉각, 팔다리를 움직이는 근육 감각이 뇌에서 하나로 쫙 합쳐지는 감각 통합 과정이에요. 내 팔이 어디까지 닿는지 거리를 계산하고 움직임을 섬세하게 조절하려는 엄청난 뇌 발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또 깨어있는 동안 손과 발의 움직임을 쉬지 않고 반복하면서 뼈 주변에 근육이 튼튼하게 붙고 물건을 쥐고 펴는 손과 발 쓰임이 아주 정교하게 발달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얼굴에 상처나는 일도 마법처럼 싹 줄어들게 되죠. 속사계를 일찍부터 과감히 풀고 생활하면 아이가 스스로 모로 반사를 이겨내는 법을 터득하면서 엄청난 두뇌 감각 발달과 신체 근육 발달이라는 이점을 무수히 많이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건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당장에 얼굴 상처나고 밤에 10분마다 깨서 우는 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무조건 부모님이 먼저 살고 봐야 육아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아주 지혜로운 타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다 풀기보다 낮에 놀 때는 100% 완전한 자유를 주시고 아기가 너무 울고 진정되지 않을 때만 사용합시다. 상체, 가슴과 양팔만 살짝 감싸주는 속사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왕 사용할 거면 바람직하게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진정시키는 용도로만 최소한으로 쓰는 것입니다. 둘째, 생후 2개월 이상 된 아기에게 속사계를 사용하는 것은 소아가 학회에서 절대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아기들은 뒤집기 시도를 하죠. 만약 속사계로 두 팔이 묶여 감싼 상태로 엎드린 자세로 뒤집기에 성공했다면 팔을 못 쓰니 다시 되짚기를 할 수 없고 고개를 들 힘도 빠져서 코와 입이 그대로 파묻혀질식할 수 있는 위험한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소아과 학회 지침에 따르면 아기가 몸을 뒤집으려는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즉시 중단하라고 경고합니다. 잠 재우는 용도로 오래 사용하면 영아돌 연사 위험이 높아요. 만약 사용하시더라도 2개월 이전에만 쓰시고 뒤집기를 시도한다면 밤잠을 조금 설치더라도 중단하셔야 합니다. 셋째, 가슴은 느슨하게 얼굴은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가슴을 너무 조이면 폐가 눌려 숨쉬기 힘들어지고 얼굴을 가리면 호흡에 문제가 생깁니다. 넷째, 하체는 무조건 자유롭게 뻥뻥 차게 해주세요. 앞서 설명했듯이 하체까지 꽁꽁 싸면 대근육 발달을 저해하고 고관절에 안 좋습니다. 다섯째, 무조건 등을 바닥에 대고 똑바로 눕혀 재우셔야 합니다.
6째, 서늘한 체온 유지해야 해요. 두꺼운 천으로 속삭이를 하면 체온 상승으로 땀띠나 태열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니 실내 온도를 20도에서 22도 사이 서늘하게 잘 조절해 주시고요. 24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싫어한다면 풀어주세요. 이렇게 영아기 모로 반사와 속삭이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결론은 아이의 뇌 발달과 근육 발달을 위해 속삭이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속삭이는 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논한다면 그건 부모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